결론이 났을 것으로 보여지고 파면하라! 파면하라! 경우의 수는 뭐 있겠죠. 근데 확률은 뭐 거의 없다. 누가 법조인들끼리 그렇게 법 가지고 장난치라고 사법제도를 만들어 놨습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결론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윤 대통령의 운명은 180도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특종의 발견입니다. 4월 4일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데요. 이 선고 결과를 두고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님과 함께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그 평의가 굉장히 길어지면서 정말 추측이 많았잖아요. 네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계속 이렇게 선고가 지연되고 늦어진다면은 뭐 4월 18일 이후에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최근 선고 지연에 따른 혼란이라던가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서 나름 서둘러서 선고 일정을 정한 것이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판결까지 이미 다 마쳤다. 네. 네, 이게 이미 결론이 났다는 얘기죠. 저는 결론이 났을 것으로 보여지고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한 가운데에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설득력 있는 판결문을 만들기 위해서 다듬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바뀌진 않을 거다, 결론이. 예, 바뀌진 않을 것 같고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과 결론과는 무관한 네. 그런 상황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네. 저도 뭐 법조직역에서 30년 정도를 있어 왔지만은 다 문제의 그 핵심이 되는 사람들이 법조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법조인들,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도 법조인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태를 뭐 해결을 제대로 못한 공수처, 사법 실험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일으켰다라고도 뭐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 합의부, 지기현 부장. 네. 또 그 다음에 그런 그 즉시항고 포기라는 좀 비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결정을 내린 것도 법조인이고 어찌되었든 간에 법조인에 의해서 야기된 사태를 사법 시스템이 아주 신속하게 국민들이 불안을 해소하면서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여태까지 끌고 왔고 마지막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마저도 어떻게 보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사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사법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국민적인 좀 실망감 이런 거를 주는 사태가 발생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간에 헌법재판소가 이제라도 선고 일정을 공지하고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좀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 그렇습니다.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헌법재판 특히 탄핵 심판의 본질이 그런 것이거든요. 위반이 있었는지 그리고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을 다시 그 직에 복귀시키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인용 결론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8대0, 7대1, 6대2, 그다음에 4대4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가능성이 높고 확률이 높은 경우는 8대0 가능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8대0 인용. 그러니까 파면 결정이 내려지는 가능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8대0으로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난번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재판부의 구조나 즉시항고 포기 결정을 내린 검찰의 의사결정 구조를 보면 한 사람의 의견이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대 의견이라던가 이런 좀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고요. 근데 이 헌법재판소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진보적인 입장, 보수적인 입장, 중도파의 입장, 여러 가지 입장을 가진 분들,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의사결정 구조에서 좀 아주 예측에서 벗어나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그것이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로는 증거관계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예를 들자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개업 선포 포고문 1조가 아이고 뭐 그거 그냥 뭐 그게 뭐 저 특별한 진의도 아니고 뭐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그냥 그 국회의 그 폭주를 뭐 경고하는 차원에서 잠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본인의 말이고요. 네. 예를 들면 살인 협박 편지를 보내놓고 그게 사실은 진의가 아니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보낸 거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걸 믿어야 되겠습니까? 네. 이제 재판관들이 다 성향도 다르고 판단의 기준도 좀 다르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전원일치가 될 거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말 다 다르니까. 맞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상황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기각 의견을 어떻게 쓸 수 있을 것인가? 국민들을 계몽하기 위한 계몽하기 위한 뭐 계엄은 가능하다? 그거는 어디 헌법교과에서도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식이라면은 나와 상대방의 생각이 다르면 언제라든지 그걸 경고하기 위해서 군을 동원해 가지고 무력으로 나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게 민주국가에서 가능한 방식이겠습니까? 국회의 그 야당의 일방적인 독주에 대한 뭐 경고 차원? 그런 경고 차원에서 군을 동원하는 나라가 민주국가가 있나요? 기각결정문을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결정문을 써놓으면 두고두고 회자될 겁니다, 아마. 이게 뭐 헌법 위반은 맞는데 예를 들어 국회에 군 투입하거나 계엄 선포를 이런 상황에서 계엄 선포를 한 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하면 앞으로는 그러면은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르고 그러면은 언제든지 계엄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2시간 동안만 가가지고 저 총 들고 무력 시위하고 와라. 그런 나라가 정상적인 상황이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저는 이 사태에 동의할 수 있는 재판관은 없다고 봅니다. 정치권에서는 4대 4다. 네. 네, 이런 주장도 나와요.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가 인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가능한 경우가 그 경우입니다. 하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실질적으로 11번이나 심리를 했습니다. 네. 두 번의 변론 준비 기일 그리고 11번의 변론 기일을 진행을 했는데 사실 그런 데에 대한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저 재판관들 분들께서 그런 절차적인 이의 제기에 대해서도 평의를 계속 하셨을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11번을 진행했는데 이제 와서 각하를 한다? 그 가능성은 매우 낮죠.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법조인들이 그런 법적인 형식 논리를 가지고 각하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내가 목격했던, 내가 피해자가 될 뻔했던 그런 계엄 상황이 과연 정의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판단을 바라는 거거든요. 누가 법조인들끼리 그렇게 법 가지고 장난치라고 지금 뭐 사법제도를 만들어 놨습니까? 사실은 뭐 법률적인 판단을 떠나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절차적인 문제 막 이런 제기하는 걸 보면 법조인들이 법 가지고 장난친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저도 법조인이었던 사람인데 어찌됐든 간에 참 그거는 법조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 상황이 과연 적법하냐 아니냐, 정의냐 아니냐, 그리고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답을 원하는 것인데 누가 뭐 그런 절차적 정의가 어떻고 4대 4 경우의 수는 뭐 있겠죠. 근데 확률은 뭐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검찰의 그 즉시항고 포기 결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구속 취소 결정도 그렇고 장난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본인들이 그 저질러 놓은 일이니까 본인들이 수습해야 됩니다. 수습해야 됩니다. 그거는 책임지고 수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그걸 수습한다 해도 본인들이 그 책임에서 자유롭진 않을 텐데 그거 수습하지 않으면 국민들한테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그동안 있었던 변론들에서 이제 보면 쟁점들이 뭐 5가지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첫 번째 요건은 그건 것 같습니다. 이 계엄 선포의 요건을 놓고 보면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는데 사실 그 상황에서 계엄 선포를 예상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대통령 말고. 사실 뭐 이제 와가지고 대통령 말을 듣고 보니 계몽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사후적인 거고 사후적으로 그걸 합리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상황에서 계엄 선포가
군인들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쳐들어왔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계엄 선포를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계엄 선포를 예상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또 하나 국무위원들도 한 사람들이라도 동의했다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잘못했습니다. 이 정치인 체포의 부분, 국회 활동을 저지하겠다. 이 부분을 굉장히 어떻게 판결을 할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홍장원, 그다음에 뭐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정황, 뭐 이런 것을 종합해서 그런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실 설시가 되면서 그 부분도 탄핵 심판, 그러니까 파면 결정의 이유로 설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홍장원, 그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이 오염됐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전체적인 취지에 있어서는 일관되거든요. 그런 그 곽종근과 이런 그 공수특전부대 뭐 그때 당시 그 대원들의 이런 행동, 그 군인들의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군인들의 행동의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이라는 거. 네. 형법적인 공범관계를 인정하는 데 의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겠지만 그 최고 책임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걸 인정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탄핵 사유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최종 결정이요. 저는 뭐 그런 그 사실 인정이나 이런 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함으로써 그리고 거기서 그게 뭐 합당한 주장이든 뭐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봐서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이든 아니든 뭐 궤변이든 뭐든 간에 여러 가지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뭐 군인들이 자기 명령을 당연히 따르지 않을 거리라는 걸 뭐 예측하고 다 명령을 했고 요즘 같은 민주국가에서 뭐 저 군인들이 저 말을 따르겠습니까? 지지자들을 설득하고 일부 대세라던가 그런 데 있어서 약간의 국명 전환은 가능했던 것 같아요. 김용현 장관과 그 주거니 박건이 했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빼자고 했는데 뭐 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 이제 보니 생각이 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저 남겨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런 사람이 있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증거법적인 그 법적인 주장 이런 것보다는 그런 그 일반인들의 상식에 어긋나는 여러 주장들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은 저 무슨 그 슬립스틱 코미디 같은 그런 그 뭐 이 만담에 가까운 그런 대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참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많이 준 것 같고요. 국민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아 저런 사람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절대로 잊지 않도록 그게 계속 자자손 대대손손 이 물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탄핵 심판 이 선고에 출석을 할까요? 참 그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거는 그 사람의 내심을 떠보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했을 때 탄핵이 기각되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인용되는 경우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경우의 혼란은 너무나도 뻔해 보이거든요. 네. 난리가 날 겁니다. 좀 어른답게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에게 끝까지 폐를 끼치는 결과니까요. 이게 좀 현명하게 그것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해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뭐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출석해서 인용됐을 때 지지자들을 향해서 지지 메시지를 내고 더 혼란을 부추기는 상황을 초래해도 그거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여태까지 모습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혼란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뭐 어떻게 보면 승복 메시지를 낸다던가 그리고 그런 어떻든 결론이 내려졌을 때 그 결론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동의하지 않는 그 뭐 방식 거기에 대해서 뭐 항의하는 방식은 헌법 질서 그리고 법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어찌되었든 이 사태가 빨리 수습돼 가지고 일상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평온한 일상을 되찾고 잠 푹 자고 뭐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예. 네. 예, 예.